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계약법 총론 부분이죠. 계약의 성립에 보면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시이행 항변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정리할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 부분인데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들어오죠. 동시이행 항변권 그래요. 자, 여기가 동시거든요. 모르면 끊으면 돼요.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한다. 항변이 뭐예요? 대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걸 하나 좀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 1억에 둘이 매매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원래는 매도자, 매수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요 매도자가 재산권, 요 집 있죠? 요 집을 넘겨준다면, 재산권을 이행한다면 당연히 매수자는 매매 대금을 동시에 이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요 집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1억이라는 거 있죠? 요걸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동시항변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매도자도 집을 먼저 이행을 하게 되면 매수자는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자의 재산권을 가지고 이익을 봐요. 그러면 매수자는 돈도 이자를 먹을 수 있고 집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익이 돼버리고, 뒤집어서 만약에 매수자가 매매 대금을 먼저 이행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도 사용 수익하고 매매 대금도 이자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불균형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한 약속이 되어 있으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다면 매도자나 매수자를 같은 날 한시에 이행하는 게 정당하다고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동시이행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금 1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행 날짜가 있어요. 잔금치라고 이행 날짜. 그게 예를 들면 6월 1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요 목적물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줘야 되고,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이행이다 요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채무 이행 날짜에 채무를 이행했어요. 집을 이행한 거죠. 근데 을이란 사람이 당연히 6월 1일 날 돈 1억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해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행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이걸 채무 불이행 이렇게 표현해요. 채무 불이행. 그럼 당연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행을 안 하니까 여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상황이에요. 지금 갑이 자기 재산을 이전하지 않아요. 재산권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돈 주세요라고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 청구가. 아니, 집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돈 달라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요 을이라는 사람은 돈을 얘한테 이행을 해버리면 집을 못 받을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 당신이 집을 줄 때까지, 재산권을 이전할 때까지 나는 돈 못 주겠습니다 라고 요 정당하게
요 정당하게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예, 거절할 수 있다. 요걸 우리가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동시항변권이에요. 그래서 동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당신이 이행할 때까지 나는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항변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개념을 봐보면, 자, 쌍무계약에서만 나와요. 편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이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원래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행 못하겠다, 나도 이행 안 하겠다. 그럼 정당하게, 요거요, 정당해요. 정당하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려면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돼요. 집을 줄 때까지 매매대금을 주겠다, 이런 거. 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상대방이 채무 이행이나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은 첫 번째가 요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가적 채무예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제기 있죠, 변제기가 양쪽 다 도래하고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대방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올 때에 상대방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딥니까? 계약법에 가면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련된 시험으로 나오는 지문이 총 12개인가요? 1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춰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인데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정당하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동시에 이행합시다.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동시에 항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항변권 용어가 좀 정리가 됐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본 수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봤고, 하나만 더 우리가 정리를 할게.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 자, 등기라는 제도가 나와요.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등기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나오는 거죠. 공시방법. 자, 이걸 하나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권이라는 게 변동이 있어요. 자, 물권이 총 8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8가지의 물권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물권이 변동된대요. 변동이 뭐예요? 변동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뭐예요?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멸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물권 변동 그래요. 그럼 물권이 변동될 때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자,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그럼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있죠. 법률 행위하고 들어오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란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상속 같은 거, 여기는 계약, 여기는 상속이나 판결, 또 경매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 가면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186조, 여기는 187조에 따라서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라는 게 하나의 그 권리관계를 외부에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가 있잖아요. 등기부에다가 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것들을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죠. 기록.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기해야 될 권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부동산 물권 중에 점유권, 요거 조심할 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특수지역권은 일종의 인여권이라 그래요. 인여권. 그럼 이런 것들은 성실상 등기란 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외우기는 해야 될 거예요. 이 등기란 제도 하나의 공시 방법인데요. 요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공시 방법 중 부동산 중 대한민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즉 등기를 하지 않는 권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점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점유권은 등기 안 해요. 점유권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치권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등기를 안 하는 것들, 잘 나오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권 설정 등기는 해야 되지만, 자, 네 번째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요런 것들은. 그래서 요건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권이 변동될 때마다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지금 네 가지는 아예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없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개의 용어를 정리했거든요.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이질감이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파트에 나오는 것이고, 등기란 제도는 물권법에 나오는 거니까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등기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 과목 중에 하나인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시법. 거기서 등기법을 별도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써먹긴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처럼 동시이행항변권,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나중에 그 계약법에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예요.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신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이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 이게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등기라는 것은 외부에다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외부에다가 표창한다,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등기제도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등기를 별도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동시항변권하고 등기제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